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미애 장관의 복수열전이라고 해야 되나? 반교의 날이라고 해야 되나? 추미애 장관의 말 한마디가 지금 뭐 포탈이나 커뮤니티를 막 계속 장식을 하고 있네요. 네. 지난주에 윤석열이 완전히 헝클어 놨잖아. 국감 분위기를.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 법무부 종합감사에 나와서 다시 재정리를 하고 있네요. 오답을 쓴 학생한테 이렇게 빨간 펜으로 하나하나씩 수정해주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청에 있다. 법무부 소속청이다. 저 또한 부활한다는 생명하다. 두 번째, 검찰총장은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정치적인 늪으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세 번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이 선을 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지휘 감독자로서 민망하다. 네 번째, 검찰이 자정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조속히 출범시켜야 되고 감찰 제도를 실질화하는 외부적 조치가 필요하다. 총장이 공수처를 두고 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거는 너무나 유감이다. 잘 지도 감독하겠다. 다섯 번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언론사 사주를 만난 거는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이다. 이것도 감찰 중이다. 여섯 번째, 다단계 금융사기 일종인 옵티머스 사건을 계좌 추적만 해도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것 같다 지금. 그러면서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까 문제 없다는 식으로 본인이 잘못한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이것도 감찰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임기를 채우라는 메시지를 비선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그 말은, 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잘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 네, 오늘 심재철 검찰국장이 그랬어요. 라임의 야당에 대해서 로비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다시 말해서 심재철 검찰국장을 건너뛰고 그 박순철 남부지검장이랑 윤석열이 자기들끼리 따로 직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거는 첩보였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그 얘기했죠. 자기는 검찰 수사에 관해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치보복 아니냐, 이게 수사 관행이 맞냐라고 지적을 한 걸 선처로 바꿨다. 지금 오늘 윤석열 추미애 장관의 그 말이나 심재철 검찰국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윤석열은 자기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제3자, 지금 현장에 있지 않는 제3자의 말을 자기의 입장에서 다시 재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서 던지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인간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통령도 팔고 박범계도 장관도 다 팔고 윤호중도 다 팔고 자기 부하 직원들까지 싹 다 팔아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해가는 거야. 너무 야비한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왜 윤석열 같은 인간을 저대로 두고 있냐. 저걸 감내하고 있는 대통령이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는 일부는 동의합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윤석열을 자른 다음에 대안이 있냐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부부한테 야 이혼해, 그만 싸워, 그 다음에 대안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은. 윤석열이 23기예요. 23기 자른 다음에 그 밑에 남아있는 애들, 지금 이 상황에서 남아있는 애들 다 윤석열 라인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뽑을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30기 몇 킬로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석열을 그러면 단칼에 날렸을 때 윤석열이 무슨 짓 하겠어요? 당연히 국임당으로 가서 국회의원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윤석열이 국임당에 가서 국회의원하거나 딴짓하고 있는 게 이 정권에 훨씬 더 위협적이지 않나요? 제가 이 추미애 장관을 높이 평가하고,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정말 이 대권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윤석열 같은 사람은 워낙 쌓인 비리들이 많고 비호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윤석열은 그 단 하나의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의 자연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윤석열은 그 비호 세력이 있어요. 윤석열의 모든 것들을 다 언론이 감싸주고 덮어줘요. 여러분, 보도 자체를 안 하잖아.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거든. 윤석열은 하나의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하나 내리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봤다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지금 추미애 장관처럼 하나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윤석열이 말한 거짓말, 윤석열에 관련된 의혹, 그 가족의 의혹, 그 측근의 의혹들을 하나하나 감찰하면서 윤석열을 그냥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베스트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국감장에서 막 책상 치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온갖 사람들 팔아가면서 그 상황을 모면했지만 윤석열이 그 안에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속이 썩고 있는 게 보여요. 나보고 식물총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서도 식물총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무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그 궁색함을 보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너무나 노련하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윤석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측근과 관련된 그 수많은 비리들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 사람 아마 자리에 안 넣을 거예요. 오늘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의 말 한마디를 보면서도 정말 이 추미애 장관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 정말 가능성을 다시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법무부 장관 하면은 정말 얼마나 하면 좋을까. 그런 검증 단계를 이재명 지사가 한번 거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진짜 제대로 된 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이 검증의 장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검찰개혁이 너무나 화두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내가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 법사위에 왜 있는지 도대체 존재를 알 수 없는 20대 국회 때 이은재랑 장제원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법사위에 있기엔 너무나 부족한데. 근데 확실한 건 둘 다 개그 담당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은재가 빠지면서 지금 개그 담당으로 조수진하고 장제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장제원이 오늘 또 한 방 했네요. 어디서 이 사람 법정 한번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 어디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여러 개 들고 와가지고 추미애 장관한테 계속 따져요. 지금 국민의 50% 이상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사퇴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지금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고. 젊은이들도 다 싫어하고. 지금 사퇴할 생각 없냐면서 갑자기 추미애 장관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저 국목물을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무려 31만 건이 나왔다. 31만 건. 물차별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겠죠.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세요. 네, 장제원이 결국은 그 다음에 말을 잊지 못했어요. 예, 여러분, 장제원이 장관 해가지고, 만약에 장제원 그 아들 노엘인가요? 그 아들의 그 보도에 대해서 30만 건이 쏟아졌다 그러면 장제원은 지금 가루가 됐겠죠. 장제원 아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언론이 저 국임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나경원 아들이든 장제원 아들이든 윤석열이든 얼마나 보호해주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저들은 그냥 하나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저께 MBC 뉴스에서도 굉장히 지금 국임당에서 추천한 2명의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죠. 한 사람은 세월호 특조위에서 엄청나게 방해만 하고서는 나가리 놓고 7개월 동안 버티다가 나와서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돼서 보훈인사 명단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위 수구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대놓고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공수처법은 헌법의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들어가서 하겠다. 다시 말해서 공수처법 다 나가리 놓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정혁 대검차장 출신 드루킹 특검하면 최종 후보까지 갔던 사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통진당 때려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했어요. 통진당 때려잡은 공수처 추천위원. 예,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야. 이 두 사람이 가서 무슨 짓을 할지는 너무나 뻔하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보니까, 경력을 보니까 이건 무슨 공수처 방해위원이야? 저 사람들 당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내정 철회하라고 지금 민주당이 성명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쟤네들이 지금 저짓하는 게 지금 한두 번이에요. 5.18 특조위도 그렇고 세월호 특조위도 있고 쟤네들이 저런 짓 한 게 한두 번이냐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공수처법 개정 일단 중지라고 발표했거든요. 일단 중지란 말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국민당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냥 정치적인 공방만 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공수처법을 어떻게 개정할 건지 어디까지 기다려줄 건지에 대한 타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심지어 국민당에게도 제시를 안 해요. 지금. 그냥 일단 중지예요. 그냥 시간을 끌겠다는 거거든. 저는 민주당이 과연 이 공수처법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심지어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말도 안 해요. 정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정말 좀 기다려보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정말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민들한테 이 공수처법을 어떻게 처리하고 현실화시킬 건지에 대한 이 로드맵을 제시하고 타임테이블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서 시간 끌기 하는 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윤석열이고 국민당이고 무슨 짓에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민주당이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